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하다. 나는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시골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시와 가까웠고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미라면 역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탈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와 친구들은 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는 폐가에 대해 들었다. 오래된 저택으로 그곳에서 여러가지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한 여름밤 우리는 모험심에 불타 그 저택을 찾아가기로 했다. 모인 인원은 나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 우리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길을 나섰다. 숲길을 따라 30분쯤 걸었을 때 드디어 무너져가는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담쟁이 덩굴에 뒤덮인 회색 벽과 깨진 창문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발을 들일 때는 다들 웃으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낡고 썩은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고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거실로 보이는 큰 방에 들어섰고 벽난로 위에 놓여있는 오래된 초상화에 시선이 멈췄다. 초상화는 고풍스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장난을 친 거냐고 농담을 하려 했지만 우리의 표정 어디에서도 웃음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먼 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히스스 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우리는 이성을 잃고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며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계는 분명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멈춰 있었다. 시계바늘은 점점 빨라지며 이상한 시간을 가리켰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우리가 언제 저택을 빠져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린 정신없이 길을 내달려 마을로 돌아왔다. 그 뒤로부터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저택에 다시 가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일 이후 우리 중 몇몇은 꿈에서 같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긴 머리와 슬픈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마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그 저택은 철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여인은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만이 확실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중형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회사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가득 차 있고 집과 회사를 오가는 길 역시 큰 재미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마지막 칸에 앉아 졸고 있던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거의 빈 칸이었지만 문 쪽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가 길고 창백한 피부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고개가 약간 기울어진 채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내리고 타기를 반복했지만 여자만은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앞을 보지 않으려 해도 그 시선이 내게 꽂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릴 역이 가까워져서야 내가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섰고 집에 가기 위해 내리기 직전 창문에 비친 내 뒤를 힐끗 보았을 때 그 여자도 내리려고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내렸고 그럭저럭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지하철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무언가 내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잠결에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왔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거리였고 그녀의 입에서는 무언가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줘. 그 순간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기분이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 여자가 떠올랐고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일부러 친구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부탁했다. 지하철을 타기 전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사려고 잠깐 들어가려던 그때 친구는 급히 약속이 생겼다며 혼자 귀가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혼자가 된 나는 여전히 꺼림칙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칸을 탔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의 한숨은 잠시일 뿐이었다. 내가 내릴 역에 가까워지자 식당 옆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달려오는 동안 수없이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무엇인가 목이 마를 것 같아
부엌으로 향하다 그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지하철에서 만난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녀와 내 뒤에는 뚜렷하게도 같은 지하철 내부가 배경으로 찍혀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져 급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무에게도 상담할 수가 없었다. 공포는 점점 나를 압박해왔고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또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엔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야.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꿈에서 깬 나는 결심했다. 무작정 인터넷을 뒤져 근처 선술집에서 일어났던 실종 사건을 찾게 되었다. 놀랍게도 내가 계속 마주했던 여자는 몇 달 전 실종된 한 여고생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그 지하철 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후 행방불명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모습을 본 이후로는 지하철에서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그 후 사건이 수사되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고 끝내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며 언젠가는 그녀가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후로 그 꿈은 다시 꾼 적이 없었지만 때때로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한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쩌면 나에게 나타난 그녀는 그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도 그녀의 사진은 내 지갑 속에 있다.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공포 썰 하나를 각색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대학생 정우는 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결정은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는 정우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마을 주민인 할머니에게서 귀신의 집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불타오른 정우는 혼자서 귀신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결국 그 집을 발견하게 되고 방 안에서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이 실종된 이후 가족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기이한 기운을 느끼며 긴장감 속에서 집을 떠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이상한 소리와 한청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북쪽으로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 후로 정우는 다시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매년 그날이 되면 피 묻은 일기장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창난인지 귀신의 저주인지 알 수 없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완전히 허구인 경우도 많지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디테일한 묘사는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작은 동네에 수연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오래된 책방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 끝에 자리한 그 책방은 오래된 목재 간판이 반쯤 떨어진 채로 매달려 있었고 높고 뾰족한 창문 사이로 바람에 눌린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수연은 책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조용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가게 안에는 주인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자유롭게 서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해진 표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는 깊은 교양서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어둡고 상한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책상 위에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은 오래된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무심코 일기장을 집어들자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마치 유령의 손길처럼 그녀의 손가락 끝을 스칠 정도로 차가웠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황갈색으로 바랜 종이 위에 갈색 잉크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무언가 글이 갈겨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893년 5월 23일 오늘 나는 이 책방을 매입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워낙 오랫동안 버리고 간 곳이니 바람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갈수록 수연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졌다. 머리카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섬뜩함이 엄습해왔다. 그때 그녀는 서가 어딘가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책이 떨어져 나간 거치곤 소리가 컸다.
다시 일기장에 집중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진동음과 함께 책방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평정을 찾고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1893년 6월 5일 나는 이곳의 비밀을 알아냈다. 책장 뒤 숨겨진 문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이미 굳어버린 핏자국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다. 책방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다. 책 사이사이엔 사라져버린 영혼들의 간절한 웃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계속 남겨두겠다. 일기를 덮는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서둘러 책방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출구는 온데간데였고 숨겨진 비밀의 책장이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책방의 주인이 온데간데 없이 나타난 것처럼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녀의 비명은 이내 서서히 상점 내부로 스며들었고 그 순간 모든 책장 사이에서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이 이후로 나타나지 안차 경찰은 그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저 오래된 책방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책방은 다시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남아있는 일기장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오래된 창문 너머로 한 줄기 찬바람만이 쓸쓸히 힘을 낮추고 있었다. 이렇게 적힌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소설일 뿐이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동안 그 여운이 길게 남는다. 궁금하더라도 책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